오늘의 제목, 전국 덮친 오물풍선. 언론들은 그래서 오물풍선으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더러운 도발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더러운 도발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정말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벌인 그 의도 또한 더티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물풍선 도발을 하는 이유는 뭘지, 저 풍선 안에 도대체 뭐가 담겼고 어디에 떨어진 건지 지금부터 앵커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첫 선보이는 이름하여 세장 PPT입니다. 복잡하고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 일목요연하게 PPT 3장으로 앵커가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3장 PPT. 오늘의 주제는 전국을 덮친 오물풍선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짚어볼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자, 북한이 얼마의 풍선을 어떻게 날려보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뜬 것처럼 그제 북한 서부 지역의 심리정 수행 부대가 많은 대남 풍선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풍선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경기, 서울,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까지 이 풍선이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북한이 치밀하게 북서풍의 방향과 이 풍선이 갈 수 있는 사거리를 치밀하게 계산했다라는 방증일 수 있겠습니다. 이 풍선 전국에서 260여 개가 발견됐고 수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상공에 떠 있는 풍선은 없습니다. 다 떨어진 겁니다. 260여 개, 굉장히 많은 풍선입니다. 자, 이 풍선을 전국 곳곳에서 목격했다는 인증샷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볼까요? 경남 거창에서 북한의 풍선이 온전하게 발견됐습니다. 경남 거창이면 한반도의 아주 아래쪽인데 굉장히 멀리 거의 한반도 전역까지 커버하는 사거리를 이 대남 풍선이 보여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북 영천의 포도밭, 우리 집 텃밭에서도 북한의 대남 풍선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경기 용인에서 이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경기 용인에 대남 풍선이 떨어진, 오물 풍선이 떨어진 뒤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아파트 수도권 단지,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도 북한이 보낸 대남 풍선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A 도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서도 상당히 거리가 가까운 서울 안군역 인근, 서울 한복판, 서울의 중심에도 북한의 풍선이 떨어져서 군경이 수거하는 모습도 인증샷에 목격이 됐습니다. 세 장 PPT 두 번째 장에서 짚어볼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선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뭐가 담겼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풍선,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풍선은 아닙니다. 이래 보여도 꽤 큽니다. 지름이 3에서 4m 정도 가량이니까 제 팔을 쫙 뻗었을 때가 2m 가량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직경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풍선 안에는 한 가지 유의미한 장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폭장치. 정전기를 발생시켜서 풍선을 폭파시켜서 풍선에 매달려 있는 내용물이 땅으로 투하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기폭장치 안에는 타이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폭발할 수 있게 타이머 예약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람의 강도와 세기와 방향, 그리고 설정해 놓은 타이머의 시간 등을 종합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원하는 지역에 정밀히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 대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력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계산을 상당히 잘했고 바람 타고 날아온 풍선이 어디까지 갔다? 경남 거창까지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는 뭐가 담겼는지가 중요하겠죠? 더러운 도발, 더티한 도발이라고 분석한 데는 바로 이런 대목들입니다. 북한의 온물 비누라고 불리는 오물, 거름, 쓰레기 등등등이 이 풍선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도 국방부 출입하면서 우리나라로 날려보낸 북한의 풍선 가운데 이른바 이 대남비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전단들도 많이 제가 봤었는데 직접 제가 수거해보기도 했고, 그런데 대남 전단이 없이 이런 쓰레기들과 오물만 달려서 내려보낸 건 처음입니다.
북한의 도발 역사상. 자, 두 번째 장이었고요. 세 장 PPT. 그러면 세 번째 장에서 짚어볼 대목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 같은 북한의 오물풍선 안에 오물과 쓰레기가 아닌 만약에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다면, 생화학 무기랄지 폭탄이 담겨 있다면 어떨까? 라는 타당한 상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 정부청사 외교부에도 이 북한의 대남 풍선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외교부 청사는 대통령실에서 불과 4.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무엇보다 정부 청사에 북한의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인 얘기입니다. 그 밖에도요. 자, 이런 곳에도 떨어졌습니다. 노원구의 중학교, 종로구의 초등학교, 목동의 모 방송국 앞마당에도 북한이 날려보낸 도발적 성격을 띤 풍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군이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상세하게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진앵커의 세 장 PPT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의 대남 풍선을 목격한 목격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희들이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오고 나와 보니까 이렇게 터져 있더라고. 보니까 쓰레기, 오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경찰들 금방 오시고 좀 있으니까 군부대에서 오시고 또 그분들이 장갑 끼고 해체하는 거 보니까 오물 쓰레기들이에요. 그리고 정리가 돼서 조금 다행인 걸 생각하고 굉장히 그때는 좀 떨렸어요. 왜냐면 그런 현장을 처음 봤어요. 풍선이라든가 삐라라든가 이런 게 뉴스로만 봤지 현장에서 목격하기는 처음이라 좀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안보에 대한 그런 것을. 그렇지, 걱정이 많이 됐죠. 미사일이 떨어졌나, 뭐 걔네들이 자꾸 이제 그 쏘니까 걔 실수해서 떨어졌나. 이만큼 살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어느 거. 많은 이 시민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참 공보실장을 역임한 엄효식 전 합참실장 모셨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방부 역대 장관을 꼽자면 김관진 장관을 꼽을 수 있을 텐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그 김관진 장관 시절에 합참실장을 또 역임하셨는데 엄 실장님, 일단 북한이 여러 가지 풍선을 과거에 보냈었어요. 내려보냈었고 전단 등이 담겨 있었는데 이렇게 쓰레기, 오물만 담아서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 이제 오물 풍선 더러운 도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저분하고 치사한 방법이죠. 지저분의 치사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오물이 날아오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물을 뭐 사전에 막거나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풍선이라는 것이 군사적으로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풍선이 오더라도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초병들의 눈이나 또는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이번처럼 밤에 이거를 또 풍선을 날리게 되면 밤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기습이고 일종의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풍선이 약 260개가 날아왔고 그것이 우리 서울 상공에 10여 개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를 풍선이 아니라 무인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지저분하고 아주 치사한 도발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그 안전을 위협하고 또는 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대비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레이더에 이 풍선이 포착되지 않는 이유는 레이더 장비에서 특정할 수 있는 뭐 엔진이나 아니면 전자 장비가 이 풍선에는 없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엔진이 있어야지 거기서 열이 발생하든지 또는 이제 고체로 된 부분이 있어야지 레이더에 반사파 적용이 될 텐데 풍선은 그런 게 없고요. 여기 기폭기라고 물론 이제 타이머가 달려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폭파하는 장비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뭐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레이더로서 어떤 그 사전에 발견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타이머를 설정해서 정부 청사에서도 떨어지고요. 목동의 한 방송국에도 떨어졌는데 정부 청사와 방송국은 이 공교롭게도 북한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을 기습할 때 준전시 상황에서 주요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시설들과 일치하는데 북한이 바람을 계산하고 타이머를 계산해서 일부러 좀 노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들을 보면 뭐 사거리 100km, 200km, 300km, 600km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사일들은
유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도한 곳에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지만 풍선은 그냥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어떤 유도 기능이 있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서울 지역에 특히나 중요 시설물에 떨어진 것을 보면 북한이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 저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구나. 예. 일정한 그 바람의 방향과 풍속이 유지가 되면 그거는 그냥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뭐 30분 지나면 1시간 지나면 어디에 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준비도 다른 첨단 무기, 뭐 재래식 무기들의 도발과 병행해서 이런 정말 무기가 주다는 무기지만 실제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도 북한 놈들이 하고 있구나라고 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엄 시장님, 그 바람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 사례는 제가 제갈량 이후에 지금 삼국지 이후에 이런 구체적인 건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씀은 뭐 정부 청사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지역적인 핀포인트 타겟은 안 되지만 서울의 어느 지역, 뭐 경기의 어느 지역 좀 광범위한 광의의 타겟은 북한이 바람과 타이머를 이용해서 타겟팅할 수 있다, 사전에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사일 같으면 그 한 발당 그 개발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풍선은 사실 이것이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지역을 목표로 했을 때 미사일은 한 발을 쏘는 게 되겠지만 풍선은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해서 뭐 10개 정도를 보내게 되면 그중에 하나 정도는 자기들이 의도했던 그 타겟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사일 한 발 쏘는 거나 어쩌면 이런 오물풍선 뭐 한 10개 정도 보내는 거나 비용 면에서는 훨씬 더 적게 들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어떤 심리적 타격 이런 면에서는 더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심리전 네. 측면의 도발적 성격이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에이 뭐 쓰레기 갖고 그래 라고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 안에 쓰레기나 오물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위험한 무언가가 담겨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한 번쯤 하실 것 같습니다. 북한이 노린 것도 아마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군도 이건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입장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 북한 대남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함. 엄 시장님, 그럼 궁금한 건 왜 쓰레기랑 이런 지저분한, 더티한, 치사한 뭐 이런 걸 담아서 보냈냐는 거예요. 그간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가 기억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막 비방하는 사진하고 전단을 수북히 인쇄해서 풍선에 달아서 보내기도 했고 뭐 북한의 공연단의 공연 음악을 녹음한 CD도 담아서 보낸 적도 있었고 담배꽁초를 담아서 그 전단과 함께 보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뭐 오물과 거름, 냄새나는 지저분한 이런 것만 담아서 보낸 건 처음인데 이 같은 목적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뭐 1차적으로 27일 날 북한이 자기들이 말하는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가 1단 로켓이 제대로 기능도 하지 못하고 2분 만에 폭발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망신스럽고 북한이 그동안 입으로 이야기했던 또는 김정은의 입으로 자기들의 국방과학이 대단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글로벌적 망신을 당하는 사태였는데요. 그러니까 원래였으면 그 로켓 발사 실패했던 것이 적어도 오늘까지는 정말 대한민국의 주요한 뉴스 아마 아이템이 됐을 텐데 일단 첫 번째 물타기. 네,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이더로 사전에 풍선을 오는 것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설령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저것을 우리가 뭐 이런 대공포로 뭐 타격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또는 우리 군이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지라는 고민.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또 다르게 보면 아니 우리 정부나 군이 저런 북한의 오물 테러에 대해서 대응책이 없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정부와 군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혼란을 주고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또는 우리 내부에서도 뭐 정부와 군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도록 혼란시키는 그런 것을 기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28일 날 밤에
갑자기 심한 경고음과 함께 재난 문자가 왔을 때 예. 아마 저도 깜짝 놀랐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이 원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렇군요. 일종의 어떤 물타기 성격도 있고 심리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도발이다라는 네. 겁니다. 혹은 북한이 여러 차례 이제 뭐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에게 전단을 뿌려봤는데 사실 그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유치하고 비웃음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전단 보내지 마라. 그래봤자 소용없다. 차라리 뭐 이런 오물을 보내라.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뭐 전단을 보내서 김정은 체제를 홍보하고 이런 유인물들을 보냈지만 대한민국이 그것을 보고 뭐 동의하거나 공감할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쓰레기하고 우물을 보낸 거는 더하죠 보면. 예. 어린아이조차도 저걸 보면 아니 도대체 김정은과 북한이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정말 이거는 수준 이하의 국가구나라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보 경각심, 북한의 실체를 인식하게 하는 데는 이번에 이런 그 풍선 테러가 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